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민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2 여름 정규 강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화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위주로 조금만 선별을 하여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선생님, 왜 중2 여름방학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강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강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이 변화한다 얘기를 계속 듣기는 했는데 사실 고등부 위주라서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여러분들도 좀 와닿으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사실 제일 와닿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중2라는 학년이면은 이제 2028년에 변화한 수능을 두 번째로 치르게 될 학년이고요. 그리고 당장 내후년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완전히 변화된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수능은 이제 어떻게 변화하냐?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능이 일단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있잖아요. 그럼 여지껏은 국어는 두 과목 중에 선택, 수학은 세 과목 중에 선택 이런 식으로 선택형 수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된 국어를 보시게 될 거고요. 통합된 수학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다 통합하면 이제 과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죠? 자, 그러면 탐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탐구는 여지껏 선택의 폭이 정말 넓었잖아요. 사회탐구 5과목 있었고 과학탐구 4과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탐구 5과목을 다 한 과목으로 합쳐서 통합사회 하나 볼 거고요. 과학탐구 5과목 다 한 과목으로 합쳐서 통합과학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한 번에 다 봐요? 라고 싶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 그런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 내용 위주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게 그냥 조금 이상한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 뿐이지 선생님 그럼 이제 쉬워지는 건가요? 하면은 그거는 정말 착각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1년 안에 끝내겠다. 뭐 나 수능 1년 컷 하겠다. 이것도 좀 불가능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베이스로 앞으로 내신 시험을 치르실 거기 때문에 내신도 이 기조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그냥 벼락치기해서 잘 몰라도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집어넣겠다. 요것보다는 진짜 이제 과학을 아셔야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고등학교 앞으로의 생활을 살짝만 스포를 하자면은 이제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미리미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전공 위주로 조금 아마 수업 커리큘럼을 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쌤, 제가 사실 뭘 안다고 제 커리큘럼을 짜나요? 이런 의문점이 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아직 뭘 짜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제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뭘 좀 공부를 하고 뭘 알아야 당연히 커리큘럼을 짜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2 여름방학은 이제 시기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그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이제 넘기면은 이제 앞으로는 살짝 좀 촉박해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수능의 중요도가 조금 줄어들 거고 내신의 중요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좀 더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의 컨셉이 여유로움의 미학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이해도 더 잘 되고 기억에도 잘 남는 거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같이 즐겁게 공부하자. 그게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 여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여름은 우선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4주는 물리 공부를 할 거고요. 2주는 화학 공부를 할 거예요. 쌤, 물리를 어떻게 4주 만에, 화학을 어떻게 2주 만에? 당연히 모든 것을 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변화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6주 동안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아마 앞으로 살짝 이제 지식이 쌓이기가 모래성이 될 위험이 좀 크다. 그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살짝 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각 과목의 첫 주에는 기본량과 단위 체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량이 뭐냐면은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온도라든가 온도에서 조금 이제 파생이 되면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알아야 사실 내가 뭘 공부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이 한동안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통합과학에 들어올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서에. 아무래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제 알게 된 거겠죠. 이거 대학 가서도 잘 모르는 학생들 엄청 많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앞으로 뭘 내가 공부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첫 스타트로 끊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리 클래스에서는 뉴턴 운동 법칙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 사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등가속 운동, 뭐 일과 에너지 이런 파트인데 요거는 중3 때도 나오고 고등학생 때도 나오고 대학 가서도 나오는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내가 공부를 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한 번에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 근데 이해를 시켜드리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게 이제 중3 범위예요. 당장 내년에 이제 시험 보게 될 범위이기 때문에 미리 아마 학습을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열평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건데, 열평형이라니 지금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좀 생겼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 어마무시한 내용이 맞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생 때도 나오고 고등학생 때도 나오고 대학 가서도 나오고 뭐 화학자들도 다 공부하고 그런 게 이제 열평형 파트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중2, 2학기에 당장 다음 학기에 또 바로 시험 보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빨리 공부를 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중2, 중3 파트를 좀 미리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쌤 6주면은 그러면 수업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자,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30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토요일은 1시랑 5시, 일요일은 1시에 수업이 깔려 있으니까 맞는 시간대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토요일은 7월 13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일요일은 7월 14일에 개강을 할 건데 요 날짜는 이제 어떤 날짜냐면은 여러분들 이번 학기 방학식 올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는 미리 개강을 할 거니까 그때 개강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그 파트, 단위 파트, 하지만 어렵진 않은 거기 나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6주 지나고 나면은 8월 중순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8월 중순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개학식 한 그 주, 그 주에 이제 저희도 여름 강의를 종강을 하겠다. 종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로 넘어가겠다라는 스포를 살짝. 쌤, 그러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하면은 저희 교재 컨셉은 무조건 다 한 권으로 끝내자예요. 컨셉이 단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교재가 너무 막 많고 바리바리 싸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이번에 배워서 이거 고등학생 때도 써먹어야 되고 대학 가서도 써먹어야 되는데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개념도 한 권에. 그걸 이제 적용할 문제. 이거 당연히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고요. 과제로도 나갈 건데 이 문제들도 같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선물 같은 파트가 있는데 관련 기출문제를 몇 개 살짝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이라고 하면은 일단 쉽게는 중등과정, 중등 내신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살짝 고난이도의 고등과정 기출문제 몇 개를 사이사이에 초코칩처럼 살짝 꼽아놨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약간 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권으로 끝내서 버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 보자, 볼 나만의 바이블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쌤 혹시 클리닉이 있나요?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내신과 이제 살짝 달라진 점은 무조건 다 필수는 아니고요. 일단 과제 수행도를 좀 보고요. 과제를 봤더니 이 친구는 좀 과제를 같이 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필수고요. 테스트를 봤더니 얘는 제시를 봐야겠다 싶으면 그때도 필수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뭐 내가 개별 질문이 있다, 보충이 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선택적으로 클리식 나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학구열이 높다는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 여름 이 에어컨 빵빵한 생각의 차이에서 피서를 보내자. 바다에 빠져도 좋지만 과학이라는 바다에 한번 젖어보자 라는 컨셉으로 여름 강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